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완벽한 멘토를 찾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요. 그만큼 직장은 중요한 삶의 부분인데 그 공간에서 마음 둘 만한 사람 한 명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첫 책 어른 연습을 낸 지 1년이 지났어요. 첫 책을 낸다는데 의미를 두자 하고 솔직히 큰 기대를 걸진 않았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쁨도 누려보고 또 독자들의 리뷰 덕분에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책이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과 만나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망을 이뤄냈구나. 참 뿌듯한 한 해였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썼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썼거든요. 열정 넘치고 이상이 높았던 그때 오유경이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조금은 성숙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절실하게 멘토가 필요했어요. 근데 웃긴 건 제가 멘토를 너무 까다롭게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웠냐면 결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만 찾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편이지만 제 자신한테는 좀 완벽주의자인 편이었거든요. 완벽한 멘토를 따라가야 제 삶도 완벽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누군가를 인생 멘토로 정했다가도 조그만 실수나 마음에 안 드는 모습 혹은 그가 불운한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도 아니네 하고 실망해버렸어요. 롤모델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면에서 닮고 싶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이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주변에 내 롤모델은 누구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완벽한 멘토를 찾는 분 계실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어요. S그룹에서 오랫동안 인재관리를 맡으셨던 HR 전문가 Y님을 만난 건데요. 그분이 저한테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직장 선배 중에 한 명, 후배 중에 한 명, 무조건 내가 따르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라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어요. 이분도 결국 회사에서 라인을 만들라는 얘기구나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건 Y님은 전혀 라인이 없는 분이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위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중도에 탈락하게 되더라는 경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였죠.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조언을 듣던 당시에는 제가 20년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가족보다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도해봤죠. 평소에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배 두 분을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달라진 건 제가 늘 주인공이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조연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두 분의 장점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준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돌아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두 분이 오히려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을 충만하게 하는 관계예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단 두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후로 그렇게 든든하고 충만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제 시야가 확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동안 롤모델을 못 만난지도 알겠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롤모델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특별한 롤모델이 누구인지는 다음 편에 소개할게요. 자, 이제 HR 전문가 Y님의 조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를 따르는 후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선배를 만들기는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후배를 만드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배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함께 밥도 먹고 싶은가요? 매일 수다 떨고 내 편 들어주고 밥 사주는 선배? 하지만 적어도 저는 달랐어요. 그렇게 저한테 잘해준다고 그 선배를 따르게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후배가 먼저 다가오고 싶은 선배가 되자였어요. 더 나아가서 존경받고 닮고 싶은 선배가 되자는 거였죠.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저는 사실 관계보다는 일에서의 최고의 기량을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최고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것이 후배들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기여하고 또 시청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늘 방송 준비 시간이 부족했어요. 후배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선배 역할까지는 사실 잘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여준 프로의식과 삶을 보고 저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이 생겼어요. 더 감동적인 건 제가 이제 퇴직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후배들이 저의 든든한 지지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즘 절실히 느끼는 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후배들에게 더 많이 배워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직급이나 직책은 회사를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눴던 관계는 평생 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직장과 삶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내 삶으로 절대 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요. 제가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한 청취자가 이런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MZ 후배가 회식 안 하는 건 뭐 요즘 당연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면서 선을 긋는다고요. 요즘 뭐 흔한 직장 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요. 25년 직장 생활한 저의 경우에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마 한 15년은 회사에서 10년은 집에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직장은 중요한 삶의 부분인데 그 공간에서 마음 둘 만한 사람 한 명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는 직장 동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나를 승진시켜 줄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 아니라 회사를 떠나도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런 특별한 인연이 보인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제 책 어른 연습에서 어디에나 길잡이는 있다 부분에 썼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따뜻한 인연이 만들어지길 바랄게요. 저의 어른 연습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